자, 2006년만 해도요, 이 노키아의 개발팀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자고 경영진들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경영진 쪽에서 그 말을 무시한 거죠. 안 들은 거예요. 관가시한 거예요. 2010년까지는요, 4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1위를 지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애플, 삼성, LG 이런 데서 스마트폰이 막 개발이 되면서 어때요?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없고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노키아의 몰락 배경을 그 소통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이세요? 네? 태블릿. 예. 예전에는요, 그 반야신경을 뭘로 봤어요? 책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는요, 승가대학도요, 이렇게 뭘로 봐요? 태블릿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신세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반야신경을 읽고 있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대화를 한다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아버지가 대화를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은 꼭 한다고 하던데. 했더니 저는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고요. 아버지가 1시간씩 저에게 잔소리와 훈육을 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아버지는 내가 하는 잔소리, 내가 하는 어떤 훈육이 대화라고 생각했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대화라는 거는 뭔가 쌍방향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아버지의 말이 무슨 대화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의 머릿속에는 대화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는 서로 간의 회의 속에서도 사장님만 얘기하고 윗끝만 얘기하면 뭐예요? 같이 어우러지면서 대화가 오갔을 때, 쌍방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소통은 잘 된다라고 BMW는요, 말 그대로 바디, 무드, 워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바디가 뭐예요? 네, 몸이잖아요. 자, 제가요, 여기서 1시간 정도 지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요, 그닥. 어떤 분은요, 눈을 초롱초롱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저랑 막 해주시고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적고 계시고요. 이게 결국 뭐예요? 제가 말하는 강의 내용에 나는 네 말을 지금 잘 듣고 있어 라는 걸로 저한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고개를 끈덕인다든지, 적는다든지, 아이 컨택으로 저한테 주파수를 보낸다든지. 그걸 안 하고 시종일관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은 저는 눈 뜨고 조신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거에 따른 반응을 이런 3가지로 해주신다면 훨씬 이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말할 맛이 난다는 거죠. 공감적 경청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같이 느끼고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 막상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조직 간의 이런 그 윈윈 혹은 건강한 긍정적인 대화가 좀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끊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무조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동료하고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동료와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두 분은요? 이길 때까지 하세요. 우리 이길 때까지. 두 분은요? 이겼어. 예. 자, 이기신 분이요, 지신 분한테요, 본인의 자랑 하나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신 분들은, 이기신 분들이 지신 분한테 내 자랑 하나만 하시고, 지신 분들은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요, 시종일관 무시하세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주부가 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정말 바쁠 시간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마가 밥을 막 준비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내 방으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야,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 달렸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돼,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냥 엄마가 내 말을 듣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하면서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할 맛이 안 난 거예요. 결국은요, 공감적 경청의 두 번째는 듣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선택적인 것만 상대방과 같은 온도로 대화하라 라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지방 강의가 있었어요. 눈이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퀴에다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감고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부고속도로에서 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봤더니 바퀴에 감았던 체인이 끊기면서 안으로 말리면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눈은 오지, 차는 뒤에서 빵빵거리지, 교육 시간은 막 늦게 생겼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체인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상담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고객님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는 체인 서비스는 규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인은 좀 내가 봐도 무리였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차가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그 견인 서비스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엔진이 멈춰버렸을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렇게 체인으로 인해서 멈춰버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골 잡았죠. 맨날 보험료 냈는데. 그래서 순간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멎었다고 접수 받고 저기 견인 서비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렇게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과 저의 대화는 처음부터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거 도와드릴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하루 되겠냐고요. 다른 데다 어떻게 해서 이제 차 견인하고 이제 저는 교육 갔다가 왔는데 오면서 저는 보험 해제했죠. 딴 걸로 바꿨죠. 저도 이제 사교용이니까 욱하죠. 네. 결국은 뭐예요? 내 상황 따위는 그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